안녕하세요. 영클리닉 조영신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다. 그만큼 미용 성형술이라는 것 자체는 환자분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정말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방 성형을 해서 지금 21년 넘게 지방 성형을 해왔지만 사실은 미용 성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성형은 다른 원장님들이 저보고 뭐 개척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술을 받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일로 태어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휘어 보이는 종아리 모양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는 모든 시술이나 수술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휜다리 교정 시술입니다. 그런 이제 도수 치료하는 곳이나 이렇게 마사지샵에서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하는 그런 교정술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형외과에서 절골술, 종아리의 뼈를 잘라내서 모양을 교정한 다음에 하는 수술, 이런 이제 뼈 교정술이 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하는 수술인데 휜다리 지방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을 통해서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뼈 교정술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인데 사실은 미용적 목적의 수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뼈를 잘라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흉터가 거의 7cm, 8cm로 열고 들어가서 뼈를 절골을 하고요. 절골대 모양을 교정한 다음에 핀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펴는 거죠, 똑바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오다리가 너무 심해서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 연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병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시술을 받는 게 맞지만 다리가 단순히 휘어 보이는 모양을 갖고 뼈 절골술을 통해서 휜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거는 굉장히 과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형 교정술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는 시술인데 사실은 뭐 저희 병원에 휜다리 지방 이식 수술을 하러 오신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시술을 하고 오십니다. 제가 하는 휜다리 지방 이식술이라는 거는 지방을 이동해서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휜다리 지방 이식술은 굉장히 특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휘어 보이는 데다가 이식을 하는데 일단 지방이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려면 어디를 뽑아야 되겠어요? 무릎뼈 옆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살 때문에 다리가 많이 휘어 보여요. 무릎 내측에 있는 지방을 뽑아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종아리 바깥쪽이 지방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더 휘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뽑아내서 그 무릎 아래 C자형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다가 지방을 넣고 그 다음에 휘어 보이는 모든 곳에 지방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강이뼈 앞에 모양까지도 다 지방 이식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성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방이 생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 거로 살아남아서 1년, 2년, 3년, 10년 유지돼야 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생착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많은 환자분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모양이 유지되는 영구적인 시술입니다. 무릎 안쪽을 흡입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떼어내서 C자 모양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쭉 지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아리가 굵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 안쪽과 종아리 바깥쪽의 지방 채취에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휜다리 지방 이식 수술은요, 얘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환자를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리 모양을 쭉 봐요. 종아리 근육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다리가 휘어 보이는지 아니면 지방세포가 많은지 뭐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근육 퇴축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꽤 많고 알통도 있고 휘어 보이는 모양까지 같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동시에 근육 퇴축
이식하고 그다음 휜다리 지방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는 시술 중에 지방 흡입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어 보이는 모양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이식도 하지만 뭐 흡입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발목이라든가 이런 데 지방이 많아요. 그럼 지방을 발목에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종아리 쪽에 지방이 많다면 종아리 지방 흡입도 하고, 또 무릎 내측만 뽑는 게 아니라 무릎 라인 전체적으로 살이 많다면 무릎까지 다 흡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을 빼면서 휘어 보이는 모양까지 교정하는 수술도 많이 합니다. 물론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리가 되게 말랐는데 휘어 보이는 모양만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 이식만 하겠죠. 무릎 안쪽에 있는 지방을 빼서 채취하고 종아리에 살이 없기 때문에 허벅지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휘어 보이는 곳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휜다리 지방 이식 수술은 흉터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mm 캐뉼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개 흉터가 2,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mm짜리의 아주 얇은 그런 캐뉼라를 이용해서 무릎 내측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종아리 바깥쪽도 뽑고, 기타 다른 부위, 뭐 발목이라든가 이런 부위도 다 그 캐뉼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흉터는 거의 남지 않는 시술입니다. 물론 흉터가 남아서 뭐 신경이 쓰인다면 흉터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도 없앨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의 스킬이 얼마나 어려운 스킬이냐면 캐뉼라가 안으로 들어가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순수한 손 감각에 의해서 뽑아내는 시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뛰어난 의사만이 수술을 할 때 지방만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술할 때도 안 아플 거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은 당연히 없겠고 뭔가 붓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전후 사진을 자세히 봐서 3, 4일 이내에 멍 든 사진이 되게 많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지방 이식할 때 마취는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시술입니다. 지방을 채취할 때 시술이 있고요. 지방을 이식할 때 시술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채취할 때 마취용액을 넣고 나면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여기를 뽑아내면 통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멍이 많이 들고 통증이 있는 거는 사실 근막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식할 때는 물론 이식하는 부위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조금씩 투여한 다음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릎 안쪽은 무조건 뽑습니다. 무릎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더 휘어 보이니까 그건 무조건 뽑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종아리 바깥 라인이에요. 종아리 바깥쪽에 지방이 많으면 종아리 지방을 다 최대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부족하다 그러면 허벅지의 모양을 다시 봅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부위를 채취를 하는데 뭐 승마가 튀어나와 있으면 승마에서 뽑아내고, 뭐 허벅지 앞쪽에 튀어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허벅지 앞쪽에서 뽑아내고, 또 무릎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무릎 라인에서 뽑아내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방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방이 생착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지방을 넣으면 유리지방이라고 동그랗게 세포가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지방과 지방끼리 혈액순환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지방이 생착하게 되는데, 이 생착하는 과정이 딱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주 동안은 완벽한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뭐 근력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세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3개월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운동만 못하는 거지 뭐 통증이 전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제 다리가 휘어 보이는 모양 때문에 오신 거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안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안쪽 아래쪽에 종아리 쪽에 C자형으로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승마가 좀 튀어나오신 분이라서 승마 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뽑아서 휘어 보이는 모양에다 이식을 했는데, 이분과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 무릎 아래쪽 C자형에도 넣었지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정강이 뼈 있어요. 거기 위에도 휘어 보이는 모양이 있어서 거기도 이식을 했고 발목도 이식을 한 사례입니다.
일단은 지방 이식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약간 뚱뚱해. 내가 뚱뚱해서 이식을 했는데 모양이 예쁘게 잘 됐어. 근데 살을 빼고 싶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 지방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지방 세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글로 써 있는 내용만 봐서는 지방 이식을 했는데 이식한 지방에 염증이 난 케이스예요. 그럼 지방에 염증이 나면 지방 세포가 죽어요. 죽은 지방이 약간 물처럼 흐르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그쪽 부분을 과하게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염증이 너무 과해서 그 부분에 이제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면 색소 침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염증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러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있는 세포로 잘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술, 금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는 절대 never, 담배 절대 태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조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밤에 혈관이 잘 자라게 도와줘야 되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애들한테 혼내지 말고. 운동은 이제 12주 정도는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커피 마셔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많이 드셔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카페인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휜다리 이제 이식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종아리가 예뻐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희 병원에 저희가 종아리 성형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종아리 성형술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러 오신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노출 부위잖아요, 종아리는. 그래서 정말 태축술도 완벽하게 잘하고, 휜다리 이식도 제대로 잘하고, 그 다음에 지방 흡입술도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내가 원하는 예쁜 종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로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시술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예쁜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담드리고 수술도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노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가려져 있는 몸을 이제 최대한 이용해서 수술하고 봄에 이제 반짝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